안녕하세요. 송혜령입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지는 100세 시대인 요즘 단순히 오래 사는 기대 수명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치아 건강 같은 경우에는 노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 치아를 상실했다면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치의학 박사 송영국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네, 이 100세 시대에 들어선만큼 노년층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젊어서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치아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떤 습관을 멀리해야 할까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에 자연 치아를 얼마나 오래 쓰느냐 정말 관심이 많으시죠.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6개월에 한 번 치과를 방문하셔서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검진을 통한 예방과 조기 치료를 하신다면 자연 치아는 정말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 질문 주신 생활 속에서 구강 악습관을 없애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강 악습관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갈이, 또 하나는 이 악물기입니다. 이갈이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본인도 인지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악물기의 경우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되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면서 편안한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신다면, 입술이 가볍게 닿았을 때 입술 안쪽에 위턱 치아와 아래턱 치아가 2에서 4mm의 공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간이 있어야만 이 악물는 증상이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무실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낮 시간 동안에는 5초에서 10초 사이에 이 무는 습관을 없앨 수가 있는 반면에, 문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저녁에 여러분들 주무시면서 무언가 쫓기는 꿈을 꿀 때 나도 모르게 꽉 물고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있게 되면 아래의 치아는 많이 닳아서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위의 치아는 안쪽의 두께가 마모되면서 얇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80세 남자분이시고,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아래 치아가 거의 보이지 않죠. 이분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윗니와 아랫니가 이쁘게 잘 보였답니다. 근데 약 15년 전부터 아랫니가 갈려나가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길이가 거의 없으시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실 때 계속 입을 이렇게 가리는 습관도 생겼고, 치과를 오신 이유는 이분께서 6개월 전부터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어떤 발음을 할 때 혀가 자꾸 구부러지니까 친구분들이 야, 너 혀 구부러지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치매 걸린다, 이런 어떤 불안한 말씀 때문에 여러 곳의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었고, 이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보고 젊었을 때에 비해서 어금니와 앞니가 많이 닳아서 높이가 낮아졌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분에게 예전 20년, 30년 전의 높이를 찾아주면 틀림없이 편해지실 거다. 그래서 세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금니를 5mm 정도 높였을 때 지금 앞니가 뜨는 것을 시청자분들도 보실 수가 있죠. 네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정말 위아래가 이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두 가지 만족하셨던 겁니다. 치아 높이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치아가 편안해지면서
입안이 건조한 증상이 없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혀가 구부라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상황이 없어졌고, 요즘은 손으로 잡고 입을 가리는 습관을 없애고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도 이렇게 이를 악 무는 네네. 습관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원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네. 오늘부터라도 좀 고치려고 네, 노력을 맞습니다.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제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취 주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이 치과 진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치과에서 마취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있죠. 정말 무서워요. 예, 실제적으로 치과 치료에 많은 부분에 이 마취 행위가 동반돼서 그런데요. 이 마취만 조금 편안하게 된다면 치료는 그만큼 편해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마 우리 송혜령 아나운서님처럼 치과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주사를 바로 잇몸에 찌르기 때문에 잇몸이 찔리면서 처음에 아프시고, 또 급하게 마취액을 주입하다 보니까 잇몸이 부풀어 오르면서 또 한 번 아프게 됩니다. 압통이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마취 방법보다는 여러분들 그 피부과에서 치료할 때 바르는 연고처럼 먼저 얼굴에 바르듯이 잇몸 부위에 치료할 부위를 발라주고 30초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컴퓨터로 속도가 조절되는 무통 마취기를 이용해서 천천히 주입하게 되면 대부분의 반응이 마취가 이렇게 편한데 내가 왜 겁냈을까요?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65세에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이 되겠고, 여러분들 첫 번째 사진을 잘 보시게 되면 어금니 4군데에 임플란트 수술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분께서 처음 어금니 한쪽을 치료할 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럭저럭 치료를 받으셨고, 두 번째 어금니를 수술하실 때는 마취할 때 조금 아픈데 이런 느낌을 가지셨고, 세 번째 수술할 때는 마취할 때 긴장을 시작해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긴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입안이 아픈 것보다는 몸살 감기로 인해서 3, 4일 정도 내과 치료를 받으신, 그래서 급기야는 네 번째 어금니 치료할 때는 이분께서 2번이나 수술을 약속을 연기할 정도로 이 마취에 대한 공포가 있으셨습니다. 한번 자세히 첫 번째 사진의 중앙 부위의 위쪽 치아를 보시게 되면 2개 치아가 부러져 있습니다. 저렇게 보기 싫은 상태인데도 이분께서 마취하는 것보다 그냥 나 보기 싫은 데도 살래,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마취에 대한 공포가 있으셨고, 이분이 불행히도 1년이 지나면서 주변 치아가 위아래가 7개가 더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 말씀하실 때, 식사하실 때 너무 힘드셔서 이제는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찾아오시게 됐고, 저는 앞서서 설명드린 2단계의 편안한 마취 방법, 먼저 연고를 발라주고 30초 기다렸다가 무통 마취기를 이용해서 천천히 주입을 했을 때 이런 편안한 2단계 마취 방법이 있다는 걸 소개해 드렸고, 이분께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2단계 편안한 마취 후에 주무시는 3단계 수면 치료를 도입해서 지금 보시면 7개 움직이는 치아와 2개 부러진 총 9개 치아를 빼고 7개의 임플란트를 주무시는 동안 식립을 해드렸고, 이분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이런 줄 알았으면 앞니 2개 부러졌을 때 빨리 치료할 걸, 이런 후회를 하셨던 분이 되겠고, 놀라운 사실은 2달 뒤에 아래쪽 심어놓은 부위에 보철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께서 원장님, 저 수면으로 안 하고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할게요. 지난번 그 2단계 편안한 마취 해주니까 치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
더 이상 이제는 수면 치료 아닌 의식 있는 상태에서 마취할 때도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받으시는 정말 치과 공포증을 없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좀 더 편한 마취 방법을 연구 노력하는 게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저한테 좋은 영감을 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마취도 그렇지만요.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자주 가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좀 큰데요. 네.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셔야죠. 당연히 있겠죠. 예, 방법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75세 이상이 되신 분들 중에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고 치아를 여러 개를 빼야 되면 기존의 치료 방법상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한 번 치료할 때 한 개나 두 개씩 빼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달 또는 두 달간 빼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치아 빼고 나서 2시간 동안 꽉 물고 계셔야 되는 지혈 방식도 문제고, 이틀 동안 식생활에 주의하시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여러 개 빼느니 나 그냥 진통제나 먹고 편히 살래. 또 몇 달 기다려서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런 치료 횟수를 줄이는 게 너무나 중요한 현실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89세의 남자분이십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뿌리 쪽을 자세히 봐주시면 약간 거뭇거뭇한 게 보이게 되는데, 이분께서 총 18개의 치아가 있으셨는데 16개의 치아에 뿌리 쪽에 염증이 있어서 이 치아들을 다 빼야 된다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이분께서 스스로 오신 게 아니고 식사를 60대 중반의 아드님하고 하는 중에 아버님이 식사가 끝나고 나서 뭔가 약을 드셔서 이렇게 보니까 진통제를 들고 계셔서 아버님 혹시 왜 진통제를 드시나요? 하니까 사실은 몇 달 전에 내가 치과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내 16개 치아를 빼야 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겁나서 안 되겠고, 이거 빼는데도 2달 이상 내가 어떻게 고생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진통제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저는 이분을 모의 수술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염증 제거하고 그날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아드님과 어르신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무시는 동안 16개 한 번에 빼고 13개의 임플란트 심어드리면 충분히 틀니 사용 안 하고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뭐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서 수술을 하시게 됐고, 앞서서 말씀드린 무통 마취기와 바르는 연고를 이용한 2단계 편안한 마취, 그 후에 주무시는 3단계 수면 마취를 통해서 지금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치아가 다 빠지고 임플란트가 13개가 식립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앞니 2개 치아 남아 있는데 하얀 선이 보이죠? 주무시는 동안 신경치료까지 아예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신경치료 받아보셔서 아시지만 하루에 끝내기보다는 며칠 동안 내원해서 계속 치료를 하는데, 이것도 한 번에 다 끝냈기 때문에 이분은 아주 편안한 상황이 됐고, 일어나셨을 때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놀라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3년 반이 지나서 7번째 정기검사 오셨을 때 이 어르신께서 원장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만약에 3년 반 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진통제 복용하면서 영양 보충 잘 안 되고 했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90대 초반에 해주시는 이 어르신을 보면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학문적으로 더 연구돼야 되는 부분이 아무리 연세가 있으셔도 한 번에 빼고 심고 이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찍고 꿰매는 절개를 하지 않고요. 네. 무절개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치료 횟수와 기간을 줄이게 되는데요. 네. 예후가 좋은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보통 치아가 빠져서 오시게 되면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잇몸을 절개합니다. 그 이유는 이왕이면 좋은 위치에 식립됐을 때 임플란트 수명이 길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방송 보시면서 이 턱뼈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사선으로 돼 있지 네모 반듯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 잇몸을 최대한 벌리고 좋은 자리다 생각하고 집어넣지만 문제는 아래 부위, 하부에서는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핀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도 좋은 자리를 찾는다면 임플란트 수명도 길고 훨씬 편안할 수 있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72세의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금니 쪽에 5개 치아가 빠져 있어서 부분 틀니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틀니를 넣었다 뺐다 하실 때 이 끝에 있는 치아들이 시큰시큰 아프기 시작해서 나 이대로 생활하다 보면 치아를 또 몇 개 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더 늦추지 말고 빨리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해서 방문을 하셨던 분이고 문제는 이분께서 여러 군데 치과를 방문했을 때 잇몸 상태를 자세히 보시면 우측에 보이는 폭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심겠다 했고 좌측 부위에 폭이 상당히 좁죠. 저 부위에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맨 끝에 치아와 앞에 있는 치아 2개, 총 5개 치아를 걸어서 치아를 크라운 브릿지를 해야 된다. 이런 치과가 있었고 이분께서는 이를 깎고 씌우는 자연 치아를 건드는 게 싫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는 곳을 또 찾아다니셨고 일부 치과에서는 오른쪽은 쉽게 할 수 있고 왼쪽은 상당히 얇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단 문제는 잇몸을 많이 절개하고 뼈를 많이 넣기 때문에 잇몸 변형이 와서 기존의 틀니를 2달간 사용을 못 하시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뼈 이식된 데가 8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단단해지는데 그 후에 임플란트 뿌리를 심다 보면 최소 1년 반 가까이 시간이 지나야 완성되는 시간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분께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술 끝나고 틀니도 빨리 끼는 그런 수술법을 찾아서 오시게 됐고 저는 이분에게 특수핀을 이용한 방식 지금 2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좁은 잇몸에 2개의 핀이 꽂혀 있고 넓은 쪽에도 3개의 핀, 5개의 핀이 위치되어 있죠. 이 핀을 가지고 CT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CT상에서 핀의 방향과 뼈의 입체적인 방향이 맞으면 그대로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거고 만약에 한 15도 정도 방향을 트는 게 좋으면 틀어주고 1mm 정도 옮겨 심어야 위치가 좋으면 옮겨 심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3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가 5개가 상처 없이 잘 심겨져 있죠. 그래서 꿰맨 자국도 없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잇몸 변화가 없죠. 그래서 2가지 만족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잇몸 변화 없었기 때문에 틀니를 그날부터 바로 사용하실 수 있었고 1년 이상 걸린다는 설명을 들으셨었지만 이런 무절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보철물이 완성돼서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셨고
더더군다나 이분께서 6개월마다 검사하실 때 좋은 소식을 주신 거는 혈압 조절도 요새 많이 잘 되고 뭐든지 다 먹어서 건강해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주신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 특수장치를 이용한 무절개 방식으로 이 치료 기간을 줄이게 되는데요. 네네. 계속해서 예후가 좋은 사례로 설명해 주실 수 네.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되면서 예전에는 제가 사실은 30년 전에 임플란트 할 때만 하더라도 60대 되신 분한테 선생님 임플란트 하시죠 그러면 내가 뭐 얼마나 산다고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은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85세 90세 이런 분들을 임플란트 수술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틀니를 장착하시게 되면 뼈가 폭이 좁아지고 길이가 짧아져서 임플란트 수술이 힘들기 때문에 웬만한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 너무 고생하지 말고 그냥 틀니 끼세요. 이런 어떤 치과의사의 설명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상당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좁은 뼈라도 특수핀 1.25mm거든요. 이 위치만 잡을 수 있다면 무절개 수술은 가능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75세의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고 이분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우측에 치아가 한 개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목적은 부분 틀니를 치아 하나에만 걸어서 쓰다 보니까 좌측 편이 계속 움직여서 식생활이 불편하셔서 65세 이상 될 때 건강보험에 의해서 2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나 좌측에 임플란트 2개를 해야겠다. 하지만 문제는 이분께서 15년 이상 틀니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 좌측 부위 뼈가 너무 얇아서 일부 치과에서는 임플란트가 곤란합니다. 또 일부 치과에서는 해드릴 수는 있는데 2달 이상 기존 틀니를 사용하실 수가 없고 완성 시기까지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좀 편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오시게 됐고 저는 이분에게 앞서서 보여드렸던 사례자분처럼 특수핀 방식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치아 우측에 하나 있는 좌측에 핀이 2개 위치해 있죠. 아래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 뿌리가 심겨졌는데 상처가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보통 우리가 부분 틀니를 장착했을 때 위의 쪽보다는 아래 틀니가 상대적으로 더 불편해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아래쪽에 6개를 더 심어서 아래는 틀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면 상당히 좁지만 6개의 특수핀은 잘 위치할 수가 있었고 가운데 아래 사진을 보시게 되면 6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갔는데 꿰맨 자국 없고 상처도 거의 없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꿰맨 자국 없고 잇몸 변화가 없다 보니까 틀니를 수술 당일날부터 바로 쓰실 수가 있어서 아주 좋아하셨고 두 번째로는 아래에는 2달 만에 치아를 완성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틀니를 장착하지 않아도 됐고 위에 쪽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틀니를 양쪽을 고정시켜서 다시 만들어 드린 사례자분이 되겠고 저는 또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고마웠던 부분이 이렇게 치아를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뭐든지 다 사용이 자유로워지니까 이분 표현이 원장님 나 이제 뭐든지 다 먹어서 그런지 스트레스도 요새 금방금방 풀리고 영양분 섭취 잘해서 그런지 당뇨도 약을 안 먹고 요새는 식이 조절로 조절하고 있고 혈압약도 한 알에서 반 알로 줄였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그래서 이분처럼 저희는 단순히 임플란트를 해드렸지만
잘 드심으로 인해서 전신 건강이 좋아지는 걸 보게 되면 저 또한 직업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빠진 치아를 오래 두면요, 네. 잇몸뼈가 줄어든다고 하죠. 네네.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쉽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뼈가 좁고 길이가 짧으면 임플란트 들어갈 때 보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30년 가까이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제가 뼈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폭이 좁으면 넓혀주면 되고 길이가 짧으면 늘려주면 되겠죠. 영상 3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뼈가 없어도 수술이 가능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은 폭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뺨 쪽과 혀 쪽의 뼈를 2등분을 시키되 위에 쪽은 벌어져도 아래에는 붙어 있는 게 이 수술의 성공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한 번에 이걸 벌리다가 보면 아래까지 다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보고 계신 위에는 벌어져도 하부에서는 붙어 있는 상황. 그래서 원하는 깊이까지 형성이 지금 됐을 때 임플란트 뿌리를 심고 지금 빈 공간만 뼈 이식을 해주면 뼈가 없어도 폭을 저렇게 넓혀서 심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폭이 부족하면서 뼈가 너무 약해서 좀 전처럼 수술하다 보면 위에만 분리되고 아래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서 1, 2mm 뺨 쪽으로 이동시켜서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혀 안쪽 뼈는 그대로 있고 밖에 뼈만 무너지기 때문에 그 부위를 이식해주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아래쪽 어금니의 경우인데 머리에서부터 신경관이 4번째와 5번째 치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닿는 데까지만 종래의 방식대로 수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때 내면이 다 노출이 되겠죠. 이 노출된 내면을 자연스럽게 뼈 이식을 해주게 되면 수술은 성공하게 되겠죠. 단 주의사항은 이 꿰매진 치아들이 전부 다 벌어지지 않도록 2주간 혀 갖다 대시거나 칫솔질 하실 때 주의해 주시면 수술은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분은 55세에 3년 전에 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암 수술이 끝나고 곧바로 약물요법과 방사선요법에 의한 항암 치료를 6개월간 받으셨고 이와 같은 방사선 치료 후에 6개월이 지나야 치과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수술 받은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 곳의 치과를 방문하셨는데 이분의 첫 번째 아래 사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뼈가 상당히 얇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폭이 너무 부족하고 길이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치아를 심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분 틀니를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는 곳마다 같은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께서 부분 틀니를 2년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 잇몸뼈가 약한 경우에는 부분 틀니를 아무리 잘 적응을 하셨어도 컨디션이 좀만 안 좋으면 저 뼈 부위에 가서 상처가 계속 나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폭이 튼튼한 경우에는 일정 시간만 지나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잘 쓰는 반면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사례자 분처럼 좁은 분들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매번 상처로 고생하시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2년간 틀니를 만든 상태에서 외출할 때는 이 볼에 볼륨을 위해서 장착하셨는데 정작 댁에서는 계속 빼고 계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2년간 부분 틀니를 거의 잘 사용을 안 하시다가 찾아오시게 됐고, 저는 이분이 분석을 해본 결과 폭도 부족하고 길이도 짧아서 앞에서 보여드린 동영상 첫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믹스해서 지금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5개의 임플란트가 잘 심겨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가 부족하지만 부분 틀니 상태에서 변화된 고정식으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뭐든지 다 드시게 됐고, 이분께서 6개월마다 검사하실 때 저한테 아주 에너지를 전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원장님 만나서 부분 틀니 빼고 이런 임플란트 고정성으로 뭐든지 먹었기 때문에 암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이분을 뵐 때마다 정말 더 열심히 연구하고 수술을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저한테 영감을 주시는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 치료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2의 치아죠.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 사연 함께 하시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의 궁금증인데요. 공황장애가 있어 치과 치료를 못 받은 지 몇 년 됐습니다. 현재 오른쪽 위 어금니 2개가 빠진 상태고요. 치주 질환까지 있습니다. 이러다 치아가 엉망이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자, 이 공황장애 때문에 네.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인데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일반적으로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를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보면, 일단 공황장애 증상 중에서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굉장히 불안전한 정서 상황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치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치료하는 치과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이 되면 마음의 소통을 통한 마음의 편안함을 통해서 공황장애는 일부분 해소가 될 수 있고요. 치과 치료 중에 저희가 소독포, 얼굴 이렇게 씌우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공황장애를 느끼시는 분들은 이 소독포 덮는 순간 또 불안감이 오세요. 그래서 이 소독포 덮지 않고 최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진료하는 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마취를 하고 있는데 무통 마취하고 있어서 안 아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치아를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설명을 계속 들으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느끼시게 되면 공황장애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상 주신 오른쪽 위에 치아 2개 빠진 거와 치주질환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치료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해도 사실은 불안 증세가 또 시작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무시는 수면 치료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와 치과 의사와 환자 간의 마음이 소통돼서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분처럼 치아가 빠져 있는 부위에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앞에서 보여드린 무절개 방식의 핀을 이용해서 수술도 편하게 끝나야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수면 방식을 통해서 잘 주무시는 동안 임플란트 수술을 끝내야 되고, 치주 질환이 있으시면 당연히 스케일링 하셔야죠. 이 스케일링 할 때 또 물 잡고 넘어가고 불안해질 수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하는 날 주무시는 상태에서 스케일링까지 같이 하시게 되면 이분께서 이와 같은 치료를 만약에 받으셨다, 그러면
대기에 가셨을 때,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임플란트가 이렇게 쉬워? 전에 했던 스케일링보다 정말 편하게 했네? 이 어떤 신뢰만 갖게 되면 공황장애가 있어도 치과 치료는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우측 부분은 최대한 절개하지 않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특수핀이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무절개 방식, 종이에 펀칭하듯 수술을 쉽게 해드리면서 이왕 수면 치료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 스케일링까지 같이 하신다면 아마 이분께서 앞으로는 치과 다니실 때 더 이상 불안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처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면 치료, 일단 치료 전에 일반 직원이 아닌 치과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서 마음의 소통을 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 참고하셔서요. 전문의와의 상담 후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궁금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80대 남성분이세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6개의 치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치아를 다 발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한꺼번에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돼서 정말 송구스럽고요. 일단은 연세가 80세가 넘으시고 남아있는 16개 치아가 다 움직인다고 아마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치과에서 치료할 때는 한 번에 1개나 2개 정도 치아를 빼고 간격은 일주일 정도 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6개 치아를 다 빼는 데만도 대략적으로 6주에서 8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문제는 진지 드실 수 있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위해서 치아를 뺀 지 최소 2달, 길게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플란트 뿌리를 심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치아가 완성되는 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너무 식생활이 불편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느니 차라리 임플란트 안 하고 나 그냥 불편해도 틀니로 적응할래 하고 틀니를 하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방식을 바꾸게 되면 틀니 만드는 시간보다도 임플란트 하면서 시간도 줄이고 나중에 완성됐을 때 뭐든지 다 드실 수 있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틀니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2달간 빼고 잇몸이 어느 정도 아물어야 본을 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3달 반 정도는 돼야 틀니를 장착하시는데, 위아래가 완전 틀니가 되면 뭐든지 다 드시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총 시간으로 봐서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치아를 갖다가 연세가 있으시지만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다 빼고 그 자리에서 염증에 대한 처치를 해드리고 20-30분 소독약제 집어넣은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약제를 빼내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 뿌리를 심으면서 뼈 이식을 해준다면, 수술은 2도 하루에 다 빼고 임플란트 뿌리까지 하루에 다 심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6주에서 10주 사이에 치아를 완성해서 드실 수가 있겠고, 위에 쪽에는 빠르면 3개월, 늦어지는 5개월 정도 시간이면 치아를 만들어서 진지를 잘 드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나중에 효과가 있는 임플란트를 했을 때 길어봐야 5개월인데 틀니 쪽으로 갔을 때는 완성은 3달 반이면 되지만 적응 기간 때문에 6개월 뒤에도 정확한 진지를 드신다는 보장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근처에 잘 상담을 하셔서 주무시는 동안 80대시지만 한 번에 16개 다 빼면서 그날 임플란트 심고
임플란트 뿌리 심은 주변에 뼈 이식까지 할 수 있는 치과를 찾으신다면 아마 내원 횟수도 줄이고 기간도 줄이고 당연히 수술 횟수도 줄이는 그런 아마 원장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치 후의 식립은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어야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치 후에 네네.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확인을 해봤어요. 네네. 자, 발치 후 바로 식립한 예후가 좋은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그 수술법에 있어서 제가 영상을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래의 수술법은 지금도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과 최근에 좀 더 앞선 수술법, 그 두 가지를 영상을 통해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치아를 갖다가 종래의 방법은 빼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 지금 올라가 있는 데가 빈 공간입니다. 이 상악동 공간에 뼈를 집어넣고 또 6개월을 기다려서 10개월이 됐을 때 임플란트를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빼고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플란트 식립되는 방법보다는 미리 모의 수술을 해서 좋은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당일날 그 식립하고자 하는 방향을 통해서 상악동 거상도 하고 임플란트도 그날 아예 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술식을 봤을 때 똑같은 임플란트 뿌리가 심겨지기까지 10개월의 시간이 걸린 종래의 방법보다는 당일날 저런 방식으로 다 심게 된다면 기간도 줄게 되고 3번의 수술이 1번의 수술로 되고 내원 횟수도 줄는 거죠. 화면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69세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첫 번째 사진 앞니 쪽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지금 치아 상태가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3개 치아가 움직이고 있었고 맨 끝에 치아는 하나가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를 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이 치아가 이제는 더 이상 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기존에 아랫일을 했던 치과에 가서 이후에 임플란트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더니 원장님께서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공간 광대뼈 안에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빨간 선의 지점이고 파란 선이 이분께서 갖고 있는 뼈선인데 빨간색과 파란 선의 맨 끝에 치아를 보시면 공간이 1.5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수술은 당일날 불가능하고 치아를 먼저 3개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빨간 선으로 보이는 상악동을 올려주는 광대뼈 안쪽의 빈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올려주는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그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난 이 뽑은 지는 10개월이 되는 거죠. 그때 임플란트 뿌리를 심겠다. 그러면 또 이 임플란트 뿌리가 굳을 때까지 4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성 시기가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린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1년 이상 내가 이 오른쪽을 못 쓰게 되면 왼쪽 치아가 혹시 망가지지 않을까? 이거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찾아오신 분이 되겠고, 제가 분석을 했을 때 다행히도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있는 맨 끝이야 1.5mm 공간이지만 상당히 단단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 빼는 날 동시에 상악동 거상도 하고 임플란트 뿌리도 심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사진에 주무시는 동안 치아를 다 빼고 임플란트가 4개가 식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두 번째 사진이 10달 걸쳐서 저런 결과물이 올 수도 있고 당일날 빼면서 하루 만에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당일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면 시간도 줄고 수술 횟수도 줄고 당연히 바쁘신데 병원 내원 횟수도 줄겠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다행히도 1.5mm의 뼈밖에 없었지만 그 뼈가 단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만약에 3, 4mm 뼈가 있어도 단단하지 않다면 저 역시도 저런 수술은 힘들고 어쩔 수 없이 10개월은 아니지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서처럼 남아있는 뼈가 튼튼하다면 이를 빼면서 동시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주변에 잘 상담을 하셔서 내원 횟수, 시간, 수술 횟수 이런 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치과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네네. 이 틀니를 오래 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도 임플란트로 교체가 쉽게 가능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렵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뼈 자체가 폭이 줄어들고 길이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수술할 때 좀 난이도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일부 치과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틀니를 쓰시는 게 어때요? 아이고 뭐 80 넘으셨는데 이런 표현을 하셔서 사실 어떤 분은 내 나이가 80인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네, 하고서나 예,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예, 영상을 통해서 완전 틀니를 끼고 계시다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완전 틀니를 가장 먼저 손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번째 치아 부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같은 하늘색 길이 딸깍하고 결합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똑단추 결합되듯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완전 틀니보다 편해지는 거고, 이 방식보다 좀 더 편한 방식은 신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 앞니 8개 자리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 3개나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완전 틀니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분 틀니로 바꿔주면 틀니가 훨씬 편해지죠. 100세 시대에 맞는 방법은 당연히 이와 같은 똑딱이 틀니, 부분 틀니가 아닌 완전 틀니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임플란트 양쪽으로 6개를 심은 상태에서 고정이 잘 일어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일날 기성 기둥을 통해서 임시 치아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관의 지장만 크게 없다면 맨 마지막에 보여드린 기성 기둥을 써서 임시 치아까지 당일날 쓰시면 아주 좋은 상황이 되겠고,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68세의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시청자분들께서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위턱, 아래턱,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틀니 상태임을 보실 겁니다. 이분은 아까 저희가 문의 주셨던 분처럼 치아를 5년 전에 사고에 의해서 다 빼게 됐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치과 공포증도 좀 있으셨고, 주변에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서 간접적으로 공포감이 생겨서 에이 나는 무서우니까 그냥 틀니 낄래 해서 완전 틀니를 장착하셨는데, 문제는 5년 전에 비해서 폭이 줄고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 잇몸뼈에 이 틀니가 꽉 맞지 않고 덜썩거리면서 발음하시고 진지 드실 때 이 아래 틀니가 특히 헐거우니까 힘들어서 내원을 하셨던 분이고,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저는 100세 시대인데 이제 30년 이상을 이런 틀니를 쓰시다 보면 정말 식생활에 문제가 와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을 모의 수술을 해본 결과
다행히도 5년간 틀니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지만 뼈의 양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특수핀을 위치시켜서 무절개로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선생님 너무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임플란트를 16개나 20개 심으셔서 이제 틀니로부터 좀 완전히 벗어나 보시죠. 이랬더니 이분께서 아이고 원장님, 저 사실 오늘 이 병원에 처음 와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가 혈압계에 팔을 넣고 쟀더니 200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치과 와 있는 것 때문에도 긴장해서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술 저 못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두 가지 상황, 주무시고 나면 임플란트는 수술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하셨을 때는 폭과 길이가 그래도 괜찮아서 핀을 위치시켜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저도 아마 어쩔 수 없이 잇몸을 절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을 때 이분께서 고민하시다가 승낙을 해주셨고, 주무시는 동안 두 번째 사진 보시면 8개의 임플란트 심은 당일날 사진입니다. 꿰맨 자국 없이 임플란트 잘 심겨졌죠.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아래턱에도 8개의 임플란트가 잘 심겨졌습니다. 첫 번째 아래 사진을 보시면 16개의 임플란트가 잘 심겨져 있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수술이 끝나고 막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선생님 했더니 눈을 개심치레 이렇게 뜨시면서 저한테 원장님 수술은요? 다 끝났고 확인하려고 사진 찍으려고 깨웠어요. 했을 때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치과의사로서 보람을 느꼈고, 또 이분의 경우 놀라운 사실은 지금 한 5년 이상 지나서 오셨는데 오히려 수술 받았을 때 60대 후반 연세보다 70대 중반인데 더 젊어지시고 있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농담처럼 치과의사지만 선생님 건강 좋아지셔서 동안으로 바뀌었으니까 저한테 성형수술 비용 주세요 하고 농담했더니 아주 좋아하셨던,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치과의사로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이러한 틀니 너무 오래 장착하시면 꼭꼭 씹는 기쁨 못 느끼시고 스트레스 계속 쌓이고 영양분 섭취 못해서 전신건강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로부터 벗어나는 자체가 전신건강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이고요.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 그리고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100세 시대 임플란트로 치아 건강 네네. 지키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네. 자, 평소에도 네. 이렇게 치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떤 질문일까요? 칫솔질 몇 번 하십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이요. 네. 제가 아주 좋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어떤 생활 속에서 칫솔질 횟수가 몇 번이냐, 굉장히 횟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은 여러 번 칫솔질을 건성건성 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이 안 되시면 하루에 한 번을 하시더라도 3분 동안 부드러운 힘으로 구석구석 꼼꼼히 하시는 게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데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6개월에 한 번 치과를 방문하셔서 치과의사로부터의 정확한 진단 하에 조기 치료와 예방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때 스케일링을 통한 잇몸 건강을 체크해 주신다면 자연치아 정말 100세 시대에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누구나 받는데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잘 찾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다 보면 구강악습관, 맨 처음 말씀드린 이 악무는 습관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번의 칫솔질보다는 하루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잘 닦으시면서 6개월에 한 번 치과 다니시면서 구강 악습관이 없다면 100세 시대의 자연치아 정말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치의학 박사 송영국 원장과 함께 100세 시대 치아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후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988 건강하게 삽시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